앞에서 이제 여러 시위 있다고 해서 선배가 대기하라고 광화문에서 대기하라고 하셔서 가고 있습니다. 안 오면서 잠깐만요. 예, 선배. 오늘 헌재에서 이제 탄핵 심판 선고가 있을 예정이지만 2시간 남았는데 1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인용시 또 기각시 각하시 그 기사를 다 써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 사실관계 하나로 지금 어마어마한 비리와 권력 게이트들이 드러났고 그것이 여기까지 지금 촛불 국면을 지나서 탄핵 국면까지 끌고 왔잖아요. 정말 저널리즘의 본령들이 살아났던 지난 몇 개월이었고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저널리즘이 왜 필요한지를 충분히 알 수 있지 않나. FJS 2기 한우리 선배는 고 김영한 비망록 보도 등으로 활약해 2016년 한국기자상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김영한 전 수석을 찾아갈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이 취재를 하면서. 그 비망록이 특검에서 증거가 됐고 탄핵심판서도 증거가 됐고 3기 시사에 있는 김은지 선배는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업무 수첩을 단독 입수하고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연속 보도해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안종범 수첩이 아니고 사실은 이건 박근혜 수첩이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3년 동안의 국정 운영이 그대로 다 담겨 있는 거거든요. 우리 선배들은 사회 곳곳에서 저널리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니요, 늘 기자 어려운 것 같아요. 좋은 이야기보다는 비판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회의를 느낄 때는 있죠. 너무 정신없이 사는 것 같다거나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라고 혹시 차 사고 같은 걸 가장해서 누가 공격을 할지 모르니까 선배들은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내가 쓰는 기사가 내가 만든 컨텐츠가 옳은 것인지를요. 국정원 댓글 사건이 아무래도 제일 부산이었는데 정말 갑자기 밤에 데스크가 주소 하나 주면서 거기 가보라고 해가지고는 그 집에 갔었는데 그러니까 얼굴 모르는 이미지로만 남은 악플 다는 사람이라고 하면 되게 나쁜 사람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 사람 집 앞에 가보니까 너무 낡은 연립주택인 거예요. 그리고 그 노모가 전화 통화하는 내용이 바깥에 다 들려요. 오래된 집이어서. 내가 이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고 그 사람한테 무엇을 물어보는 게 이 시간에 맞나, 혹은 그 사람이 없다면 이 어머니한테 이 범죄 사실을 알려주는 게 맞나, 뭐 이런 인간적 고민이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해외 스타가 죽은 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게 된 경우가 한 번 있었는데, 그래서 우울증으로 추정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울증이라는 단어를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왜냐면 우울증으로 죽었다라는 게 굉장히 강하게 추정되는에도 불구하고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과연 다뤄도 되나. 진짜로 거짓말 안 치고 그때 그 이재영 교수님이 매주 그 처음에 시험 보잖아요. 확정되지 않은 거를 최대한 뒤로 미뤄서 결정해라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그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어려움과 고민 속에서도 선배들이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사회를 크게 바꿀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누군가의 한 명의 인생에 혹은 개입되거나 제도가 조금이라도 바뀌거나 해서 혜택을 받거나 도움이 되는 분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진짜 큰 보람이죠. 그럼에도 누군가는 해줘야 되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게 있었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정의란 가치가 있었고 잘못을 하는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된다는 이런 가치가 있었지라고 8년 동안 기사를 쓴 다음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김기춘 전 실장이 청와대에서 어떤 지시를 했었고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이제 주문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기사를 썼는데 기사를 내고 나서도 이 어머님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실지 좀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 저녁에 전화가 왔는데 정말 이걸 받을까 말까 생각이 들 정도로 무섭더라고요. 또 뭐라고 하실까 봐. 항상 뭐라고 했으니까 모든 취재원들은. 근데 어머님 막 오시면서 너무 고맙다고, 나는 우리 아들이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일하는 줄 몰랐다. 이 문제들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을 질 수 있게끔 하 기자가 좀 더 기사를 많이 써줘 라고 하고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되게 가슴도 아팠고 그 기사를 쓰고 고맙다는 말을 들은 것도 처음이었고 그때는 좀 내가 오늘은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FJS에서의 시간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저는 FJS 들어오기 전, 만약에 안 들어오고 기자가 됐으면 그냥 기자라는 타이틀 가진 거에 좀 그거에만 만족했을 것 같아요. 근데 FJS 들어오고 나서 좀 크게 달라졌던 게 내가 만약에 기자가 된다면 어떤 기자가 돼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명확히 그때 배웠던 게 아니라면 저는 이런 선택을 하지도 않았을 거고 또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이곳에 왔을지도 저는 모르는 것 같아요. FJS가 그냥 언론고시용 언론고시 생들을 위한 그런 학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저널리즘과 기자를 만드는 곳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최근에 더 느꼈어요. 10년간의 열정이 이뤄낸 성과들.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 나갈 변화들. 프론티어 저널리즘 스쿨